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7일 니칸겐다이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21세기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입니다. 남성 권위주의와 행복지수, 젠더갭 지수 등을 도입해 색다른 방식으로 전쟁 반대론을 펼친 칼럼인데요. 내두익들이 몰려와 사정없이 폄훼하고 있군요. 그 어느 누구도 지들이 전범국임을 모르는 열도상황,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21세기는) 더 이상 전쟁의 세기가 아니다. 푸틴처럼 남성 권위주의를 신봉하고 강한 지도자 노릇을 하는 정치인은 점점 뒤처질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나라의 영토나 주권을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는가? 세계 각국의 행복도 랭킹 톱10 중 5개국은 여성이 정치의 리더를 맡고 있는 나라다. 유엔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순위는 150개국 이상에 대해 GDP와 사회적 지원, 건강수명, 개인의 자유도 등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1위는 핀란드로, 2위 덴마크로 이어져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뉴질랜드까지 톱10이다. 그중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5개국은 국가 리더가 여성. G7 국가들의 순위는 어떤가? 독일 14위, 캐나다 15위, 미국 16위, 영국 17위, 프랑스 20위, 이탈리아 31위, 반면 일본은 54위로 매년 그 근처에 머물고 있다. 선진 7개국 중에서는 뒤떨어진 결과다. 참고로 러시아는 80위. 한 가지 랭킹을 더 보자. 세계 경제 포럼의 젠더 갭 지수다. 이는 정치, 경제, 교육, 건강에서 각국의 남녀 격차를 조사한 것으로 여기서도 아이슬란드와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일본은 156개국 중 120위, 한국은 102위다. 일본은 한국뿐 아니라 107위인 중국을 밑돌고 있고 러시아조차 81위다.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국민의 행복도에 있어서도 앞섰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좋다는 비교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나라들을 볼 때 구태의연한 남성 권위주의 사회의 논리가 아직도 잘 통하는 나라는 조만간 막힐 것 같다. 그 으뜸은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다. 친러시아파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멋대로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지키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무력 발동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세계가 승인할 바가 아니다. 4월의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의 제언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이란 문구가 반격 능력으로 대체되었다. 적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을 허용하고 공격 대상을 기지 이외로도 넓히려는 것이다. 아베 전 총리도 방위 예산을 GDP 2% 약 11.2조 엔까지 올리라고 압박한다. 2022년도 예산의 0.96% 즉 5조 4,005억 엔을 늘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다. 아무리 군비를 증강해도 국토가 작은 일본이 국토가 광활한 러시아나 중국을 이길 리 없다. 일찍이 일본은 청일 러일 전쟁의 전과로 군국주의의 길을 걷다가 국토가 일본의 26배라는 미국에 패했다. 역사를 봐도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도 러시아의 넓이에 졌다. 중국은 너무 넓어 제압할 수 없고 어떤 나라도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못한 것은 넓이 때문이다. 넓은 국토는 그 자체가 최대의 수비다. 큰 나라에는 이길 수 없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힘의 신봉자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머리를 식히고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면 또 침략전을 벌일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것으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인데 도대체 그게 왜 일본이 침략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까? 좌익들이 이렇게 조건 반사적 반응밖에 할 수 없으니 정말 곤란합니다. 이것은 대전 후 자학적인 역사관 교육의 결과일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안목으로 지금의 세계를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이상론만으로는 현실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평화 헌법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모습을 희구한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일지 몰라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선택사항 중에는 물론 주변국과의 외교 협상도 있고 그 보완적 의미에서는 군사력 증강이나 핵 공유도 필요합니다. 전쟁이나 무력 행사는 대외 전략적인 선택지 중 하나다. 이를 일본이 가짐으로써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미국 등 일본과 국경을 접하거나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들과 다른 차원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외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경우 지금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등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위협해온다. 이 현상을 멈추게 하고 행동을 억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본 외교의 선택지에 전쟁을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해를 입힐 만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신중해진다. 라는 심리적 방어 본능이 작용해 과도한 행동을 억제한다. 일본이 앞으로 군사를 포함해 이런 국가들과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승인하고 선제 공격도 하겠다는 걸 대외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주변국들은 거세게 반발하겠지만 진정한 외교는 이렇게 해야 제대로 시작된다고 본다. 전혀 공감할 수 없다. 행복도 상위 핀란드는 징병제다. 전쟁이 가능하기는커녕 군사력은 높고 나토 가입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일본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전수방위다. 그러나 태평양판 나토 설립 등 군사 동맹이 체결됨에 따라 군사적으로는 약소국이라도 집단적 자위권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일본의 독자적인 외교로 차의 양쪽 바퀴처럼 군사와 외교로 강대국의 지위를 확립하려 할 것이다. 그 어느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면 녹록한 일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표현은 잠옷 좌익적 표현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싶었는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 아니라 국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많은 국민이 먼저 희생당하기 전에 당연히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나 핵을 공유해야만 국방이 가능하다. 그것이 최대의 억지력이 되고 그래야 외교가 바뀐다. 현재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본은 국민과 영토를 지킬 수 없다. 헌법 개정으로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은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국방이 가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핵 보유국이 되는 것도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억제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비틀어 말하는 이 사람은 반의를 넘어 멍청한 것이다. 돌쇠 한마디. 지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는군요.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그냥 공허하게 들릴 뿐이네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